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김태칸입니다. 이번 교육은 팀엑스 시스템 구성의 실제, 멀티노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엑스 시스템 구성의 실제, 멀티노드 과정에서는 6개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드 구성, 환경 설정, 로드 값에 따른 동작 방식, 백업 동작 방식, RACD, 마지막으로 엔진 프로세스 간 통진 방식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드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노드 구성 시 부하 분산 및 장애 대책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노드에서 모든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부하 분산 기능과 하나의 노드 장애 발생 시 다른 노드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 대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노드 구성을 위해서는 팀엑스 컨피그 파일 내에 노드절과 서버 그룹절에서 커즌, 백업 등의 멀티노드 관련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멀티노드 구성 이후 팀엑스 시스템을 기동하게 되면 각 노드의 팀엑스 엔진 중 TMM CLH가 별도의 포트를 확보하고 서로 간의 소켓 연결을 맺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멀티노드 구성에서 TMM 간에는 일정 주기로 헬스 체크를 통해 장애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 간의 호출은 CLH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CLH가 판단하여 자기 노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타 노드의 CLH로 요청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노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노드 설정은 도메인 내 모든 노드의 설정을 하나의 환경 파일로 관리되어집니다. 한 노드에서 환경 파일 설정 후 CFL로 환경 파일 컴파일 시 RACD라는 대문을 통해서 도메인 내 모든 노드들에게 환경 파일을 복사하고 CFL까지 수행하여 줍니다. RACD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절에 도메인에 속한 모든 노드의 환경 설정을 해주고 서버 그룹절에서 커즌 및 로드 설정을 통한 부하 분산 및 백업 설정을 통한 장애 대책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로드 값에 따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 설정은 팀엑스의 로드 밸런싱의 기준이 되는 설정입니다. 로드 설정은 커즌으로 포함된 그룹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액티브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설정입니다. 로드 값을 0보다 큰 수로 설정 시 로드 값의 지정한 비율로 부하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성능에 따른 부하 분산 시 로드 값으로 처리 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와 같이 로드를 1과 2로 설정 시 노드 간 2대1의 비율로 부하 분산되어 처리됩니다. 로드에 0 또는 로드 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팀엑스 엔진이 판단하여 부하가 제일 적은 그룹이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부하를 분산시켜줍니다. 부하가 많고 적음의 판단 기준은 해당 노드의 서버 큐잉 상태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부하 분산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로드에 -1로 설정 시 특정 노드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그 노드에 속하는 그룹에서만 처리하게 됩니다. 즉, -1 설정 시 로컬 전용으로 동작하게 되며 해당 노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노드에서 처리되지 않고 바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드에 -2로 설정 시 1차적으로 접속한 노드에서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고 접속한 노드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커즌으로 묶인 다른 노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접속된 노드에서 해당 서비스를 처리해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어 많이 하는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드에 -3
커즌으로 설정하는 경우 커즌으로 설정한 서버 그룹 간의 백업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드에 -3으로 설정된 백업 설정의 동작 방식은 아래 예에서 보면 커즌으로 묶인 서버 그룹 1에 속한 서버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서버 그룹 2, 서버 그룹 3에 속한 서버가 로드 -2로 설정된 것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백업 설정과는 동작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드 간 백업 설정을 통해 하드웨어적 장애에 대한 장애 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노드 1과 노드 2의 TMM 간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 중 노드 2에서 노드 1과의 헬스 체크가 내부적으로 정의된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비정상 종료됐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백업 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백업 서버들을 기동하게 됩니다. 백업으로 기동되는 서버는 노드 1에서 처리되는 서버와 동일한 것으로 장애 시에만 기동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기동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노드절의 오토 백업 설정을 N으로 설정하면 수동으로 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서버를 임의로 기동하고자 할 때에는 TM 부트 시 -B 옵션을 사용하여 기동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노드 1과의 연결이 끊기고 미리 설정해둔 백업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노드 2번으로 연결 시도하여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해소 후 노드 1번이 정상적으로 기동된 이후 페일백을 수행할 때에 백업으로 설정된 서버 그룹의 서버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종료할지는 설정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RACD를 통한 중앙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노드 구성 시 도메인 내 노드들의 중앙관리를 위해 RACD를 사용하게 됩니다. RACD는 별도의 데몬으로 기동되어지며 TM어드민, TM부트, TM다운, CFL 명령어 사용 시 도메인 내 모든 노드의 RACD와 통신을 통해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드의 RACD를 기동시켜줘야 하며 TMAX를 관리하는 노드에는 RACD를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RACD 데몬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환경 변수에 TMAX RACD 포트를 설정 후 RACD에 -K 옵션을 주어 환경 파일을 참조하지 않고 기동시키게 됩니다. TMAX 환경 설정 파일의 RACD 포트는 환경 변수인 TMAX RACD 포트 번호에 정의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내의 특정 노드에서 TM부트, TM다운 시 모든 노드를 한 번에 기동 및 다운할 수 있으며 TM어드민을 통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FL로 환경 파일 컴파일 시 모든 노드에 동일한 환경 설정 파일을 복사한 후 CFL까지 해주어 동일한 환경 설정 파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TM부트, TM다운, TM어드민, CFL 명령어에서 -N 옵션을 통한 특정 노드에서만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 옵션이 적용 가능하며 TM어드민의 경우 -L 옵션을 통해 로컬 노드만 관리하기 위한 옵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멀티노드 구성 시 TMM 간 연결을 통해 헬스 체크를 하고 CLH 간 연결을 통해 데이터 전송 및 헬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먼저 CLH 간 연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노드 구성에서 CLH는 도메인 내 모든 CLH와 1:N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드 간 호출이 있을 경우 CLH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엔진 간 상태 점검도 하게 됩니다.
NCLH 체크타임 항목에 정의된 시간 주기로 얼라이브 체크 메시지를 전송하며 만약 얼라이브 응답이 지정된 시간 동안 오지 않을 경우 해당 노드가 장애가 났다고 판단하고 다른 노드들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TMM은 각 노드에 기동되어 있는 엔진 프로세스 및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함과 동시에 도메인 내 타 노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연결 방식은 CLH와 동일하며 프로세스 간 그물막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일에 등록된 순서대로 n live enqueue 주기로 다음 노드를 헬스 체크를 통해 감시하게 됩니다. 헬스 체크에 대한 응답이 정의된 시간 안에 오지 않을 경우 비정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백업 서버 기동 등 구성에 따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2단계 TMX 시스템 구성의 실제 멀티노드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MX 소프트 김택환입니다. 이번 교육은 TMX 시스템 구성의 실제 멀티 도메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MX 시스템 구성의 실제 멀티 도메인 과정에서는 아래 4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도메인 구성, 환경 설정, 커즌 설정, 로드 설정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도메인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이란 TMX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최상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도메인은 하나의 노드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노드가 합해져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별로 시스템을 여러 개의 도메인으로 분산 관리하는 경우에도 도메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도메인 간의 서비스 호출뿐만 아니라 2PC 등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멀티 도메인 환경에서는 멀티 노드 환경과 달리 다른 도메인의 노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멀티 도메인으로 구성된 각각의 TMX 시스템 중 한쪽 도메인에 속한 노드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맺은 후 다른 도메인에 있는 노드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메인 간의 호출은 도메인 게이트웨이와 해당 노드의 CLH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그림이 성립하는 이유는 멀티 도메인의 특징으로서 TMX 환경 파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도메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정보 및 이를 통해 연동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각 도메인 내의 환경 파일에 기술한 후 동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호출이 가능합니다. 멀티 도메인은 도메인 사이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절 설정을 통해 구성하게 되는데 각각의 설정을 보면 노드 네임에는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노드를 설정하며 게이트웨이 타입은 게이트웨이 종류로서 도메인 간 트랜잭션을 사용할 경우 TMX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TMX, non-TX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포트 NO에는 로컬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리슨 포트 번호이며 리모트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위한 IP 포트 정보도 들어가게 됩니다. CLOPT 절에는 게이트웨이가 기동할 때 게이트웨이로 전달되는 명령어 옵션을 전달하게 되는데 설정되어 있는 -i 옵션은 서비스 요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채널을 연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i 옵션이 없을 때에는 호출이 있을 시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연결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밖의 옵션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설정을 통해 TMX 1 도메인에서 투어퍼 호출 시 서버 네임에 정의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TMX 2 도메인에 있는 투어퍼 서비스가 호출되어집니다. 멀티 도메인 구성을 위한 커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즌 설정은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부하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된 게이트웨이들의 이름을 지정하여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커즌에 속한 게이트웨이들의 노드 밸런싱은
로드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즌 설정 방법은 서버 그룹절에 설정하는 방법과 5.0 서비스 팩2 이상부터 지원되는 게이트웨이절에 설정하는 커즌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게이트웨이들을 커즌으로 묶어 구성을 했을 때 투어퍼 서비스에 대한 호출을 커즌에 속한 게이트웨이들을 통해서 타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5.0 서비스 팩2 미만의 버전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정 파일과 같이 일반 서버 그룹을 등록해주고 커즌으로 호출을 위한 게이트웨이들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한 서버 그룹에 속하는 더미 서버를 등록해주고 서비스절에 서버 네임에 더미 서버를 등록하여 줍니다. 이렇게 설정한 더미 서버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버이기 때문에 더미 서버 기동 시 No Search File 에러가 발생하게 되며 서버 상태는 Not Ready 상태로 표시되어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태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 서비스 팩2 이후부터는 게이트웨이절에 커즌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존 설정과 달라진 점은 게이트웨이절에 커즌 설정이 추가된 점과 호출할 서비스의 서버명에 대한 더미 서버 대신 대표 게이트웨이명을 정해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보다 가독성 면에서 이해하기 쉬우며 더미 서버로 인한 부팅 시 에러나 Not Ready 상태의 더미 서버가 없어져서 운영상의 불편함도 없어졌습니다. 게이트웨이 설정의 로드 설정은 커즌에 속한 게이트웨이들의 로드 밸런싱의 기준이 되는 설정으로 로드 값이 0보다 큰 수로 설정된다면 해당 숫자는 비율로서 각각 지정한 비율로 부하를 분산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로드 값을 1과 3으로 각각 설정한다면 1대 3의 비율로 부하 분산하여 호출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로드 3으로 설정한 게이트웨이로 한번, 로드 1로 설정한 게이트웨이로 한번, 로드 3으로 설정한 게이트웨이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3대 1의 비율로 호출되어집니다. 로드의 -1은 로컬 전용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커즌에 속해 있는 도메인 게이트웨이로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게이트웨이 커즌 설정에서 로드를 -1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2는 멀티노드 환경에서 각각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 각각의 노드에 클라이언트를 분리 접속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접속한 노드의 게이트웨이에서 해당 서비스를 처리해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같은 노드일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로드 설정의 -3은 커즌의 백업 설정으로 로드 2로 설정한 서버 그룹 및 게이트웨이와 커즌으로 묶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커즌으로 설정된 서버 그룹들의 로드가 -3이 아닌 것들이 모두 Not Ready 상태가 되면 로드 -3인 것들끼리 -2처럼 스케줄링 되게 됩니다. 아래 설정과 같이 서버 그룹 1, 게이트웨이 1, 게이트웨이 2를 커즌으로 묶은 설정에서 서버 그룹 1의 로드 설정이 -2이고 게이트웨이 1, 게이트웨이 2 로드 설정이 -3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해당 노드의 서버2가 Not Ready인 상태가 되면 게이트웨이 1과 게이트웨이 2를 통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요청하여 처리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상황에 따른 호출 과정을 보면 해당 노드로 투어포 서비스 호출 시 로드 2 설정에 의해서 해당 노드의 서버2로 투어퍼 서비스가 호출되어집니다. 서버2가 Not Ready 상태가 되면 로드 3 설정에 의해서 커즌으로 묶인 게이트웨이들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스케줄링되어 서비스되게 됩니다. 즉, 요청한 커즌으로 설정된 서버 그룹들의 로드가 -3이 아닌 것들이 모두 낫레디 상태가 되면 로드 -3인 것들끼리 -2처럼 스케줄링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2단계 팀엑스 시스템 구성의 실제 멀티도메인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소프트 오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팀엑스 외부 연동 중 웹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웹티 소개부터 웹티 커넥션 풀과 JTMX의 설정 및 테스트, 그리고 웹티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웹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C 기반의 미들웨어인 팀엑스와 웹을 연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API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티는 제우스를 비롯한 웹 기반 환경의 와스 제품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웹티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웹 기반의 시스템의 경우 웹단에 걸리는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웹티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팀엑스로 분리시킴으로써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팀엑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CS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웹을 통한 서비스도 병행으로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웹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성 방식이 있는데 그중 웹티 커넥션 풀은 제우스에서 팀엑스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번 연결 객체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한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커넥션 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티 커넥션 풀은 1개 이상의 커넥션 그룹으로 구성이 되고 각 커넥션 그룹은 1개의 팀엑스 서버와 연결하게 됩니다. 구성이 끝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다시 말해 JSP나 서블릿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넥션 그룹을 통해 팀엑스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모듈로는 웹티 라이브러리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등이 있으며 제우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와스 또는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웹티 util.jar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성 방식으로는 웹티 서버, 다시 말해 JTMX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TMX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제우스의 EJB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의의 클라이언트가 TMX의 서비스를 호출하면 자바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우스단에 있는 JTMX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JTMX에 설정된 프로퍼티 값에 따라서 EJB 서비스까지 호출을 하게 됩니다. 구성 모듈은 앞에 웹티 커넥션 풀과는 좀 다른데 추가적으로 팀엑스단에 자바 게이트웨이, 즉 제우스 게이트웨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웹티 구성을 해보기에 앞서 웹티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저희 테크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 와스랑 JDK 버전별로 알맞은 웹티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웹티 커넥션 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티 커넥션 풀 테스트를 해볼 환경 구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된 버전 외에도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는 라이브러리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웹티 샘플 소스도 테크넷 홈페이지 다운로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tmax 쪽 설정을 살펴보면 웹T 관련하여 별도로 추가해야 할 설정은 따로 없고 이제 제우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게 될 tmax 서버의 이제 t포트 넘버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호출하게 될 서비스인 간단한 샘플로 제공되는 SVR2 서버랑 투어퍼 서비스를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우스 단 설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우스 설치 및 기본 설정은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우스 및 JDK 버전에 맞는 웹T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제우스 시스템 라이브러리 경로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당연히 업로드 후에는 제우스의 어드민 서버와 노드 매니저를 재기동해줘야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웹T 커넥션 풀과 tmax 서버 정보가 정의되는 그 webT.properties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정 값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T에서 생성하게 되는 로그 파일에 대한 설정과 필드키 버퍼를 사용할 때 필요한 fdl 파일 경로를 설정해주고 커넥션 풀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tmax에 연결되는 커넥션 풀 정보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커넥션 풀.그룹 설정에서 임의의 그룹명을 이제 정해주게 되고 해당 그룹명으로 tmax의 IP 포트, 풀 개수와 이제 타임아웃 설정 등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룹명은 이제 실제 서비스 호출 시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넥션을 얻어올 때 사용하는 이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단위나 아니면 업무 단위로 적당한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세 설정으로는 이닛 캐패시터와 맥스 캐패시티 설정으로 풀의 최소 최대 값을 설정하고 다음 맥스 아이들 타임, TP 타임아웃, 커넥트 타임아웃 등의 타임아웃에 관한 설정도 해줍니다. 여기서 설정 단위는 초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넥션을 사용 후 반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반납해주는 오토 클로우즈 설정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모니터링 기능인 웹T 어드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엠빈 설정도 미리 추가를 해줍니다. 웹T 프로퍼티스 파일 작성이 이제 끝나면 해당 파일 경로를 제우스 인스턴스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제우스 웹 어드민으로 이제 접속해서 서버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JVM 옵션에 -d webT.properties 설정으로 경로를 잡아주면 됩니다. 설정 후에는 해당 인스턴스를 재기동해서 설정 파일이 로딩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에서 tmax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샘플 소스를 통해 직접 tmax 서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로 만들어진 샘플 소스입니다. tpcore_webT.jsp 소스에서 get 커넥션 부분을 보면 앞서 웹T 프로퍼티스에서 설정한 웹T 풀 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해서 커넥션을 얻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 JSP 소스를 서버 1이라는 인스턴스에 /webt라는 컨텍스트 루트로 설정해서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HTTP 접속 포트는 80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우스의 HTTP 접속 주소로 tpcore_form JSP로 호출하고 입력 값들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tmax 서버의 스트링 버퍼 타입에 tmax 서비스가 올라가 있으므로 해당 값들을 이제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tpcore_webT.jsp가 호출이 되면서 대문자로 변환된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호출 결과를 이제 TMX 서버단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tmodmin 접속해서 estimates 명령으로 투어퍼 서비스 요청 건수가 증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SVR2 서버 유로그에서도 호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우스에 배포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웹티를 통해서 TMX 서비스까지 호출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TMX에서 제우스 쪽 EJB를 호출하는 JTMX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앞서 웹T 커넥션 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TMX 쪽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테스트와는 이제 반대로 TMX에서 제우스 쪽으로 호출하는 구조이므로 제우스에 올라가 있는 EJB를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 서비스명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서버 네임은 이제 게이트웨이명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게이트웨이 설정은 게이트웨이 타입이 제우스가 되고 이제 TMX 로컬 노드와 리슨 포트를 임의로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이 되는 제우스 IP를 리모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에 설정하고, 리모트 게이트웨이 포트 넘버 값은 뒤에 제우스에서 설정하게 되는데 그 익스터널 리소스의 리슨 포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우스 설정을 보겠습니다. JTMX 역시 앞서 웹T 커넥션 풀에서 적용시킨 라이브러리와 같은 파일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익스터널 리소스를 통해 JTMX 리소스를 등록해 주게 됩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이제 서버를 선택하고 리소스 탭에서 익스터널 리소스를 이제 추가하도록 합니다. 익스터널 리소스에 설정한 값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클래스 네임은 보기와 같이 JTMX 리소스 클래스를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프로퍼티 항목에서는 로그 파일 및 이제 리슨하는 포트를 설정하고 TMX에서 호출하게 될 EJB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TMX에서 설정한 서비스명인 echo string underbar j를 EJB-server.name으로 지정을 해주고, 해당 서비스명에 해당하는 EJB명과 EJB 메소드명,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 타입을 보기와 같이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EJB 서비스에 대한 설정들은 제우스에 배포되는 EJB에 맞게 설정들을 해줘야 합니다. 앞서 JTMX 리소스에서 설정한 샘플 EJB 소스를 제우스 서버 1이라는 인스턴스에 디플로이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제우스 단의 EJB 서비스가 이제 배포되었고, TMX 단에서도 서비스명과 제우스 게이트웨이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TMX 클라이언트 소스를 만들어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MX 서버에 등록한 echo string underbar j 서비스를 TPA 콜로 이제 호출해 보는 샘플입니다. TMX 샘플 클라이언트 경로에서 JTMX CLI.c 소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컴파일까지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TMX CLI 클라이언트를 이제 실행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TMX에 등록된 echo string underbar j 서비스가 이제 호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tmodmin에서 해당 서비스 카운트가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ho string underbar j 서비스가 호출되는 즉시
제우스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제우스의 JTMAX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JTMAX에 설정되어 있는 EJB 서비스까지 호출된 것을 제우스 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웹T 커넥션 풀과 이제 JTMAX에 대해 설정을 알아보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T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면 웹T 커넥션 그룹에 대한 정보 조회랑 커넥션의 호출 응답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JTMAX에 대해서도 설정 정보 및 스레드 수 그리고 메소드 호출 횟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식은 이제 제우스의 콘솔 툴을 이용하는 방식과 웹어드민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 교육에서는 웹어드민 방식에 대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 엠빈 설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웹T 커넥션 풀은 webT.properties 파일에 엠빈 설정이 들어가야 되고 JTMAX는 그 external resource 설정에 각각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 웹어드민에서는 기본적으로 웹T 모니터링 메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웹T 모니터링 메뉴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우스의 webadmin.war 파일에 그 모니터링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제우스 어드민 서버와 노드 매니저를 이제 내려놓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일단 임시로 템프 경로를 만들고 webadmin.war 파일을 복제한 다음에 그 경로에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복제해온 원본 webadmin.war 파일은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테크넷에서 다운받은 플러그인 파일을 web-inf 밑에 lib 경로 밑에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은 web-inf 밑에 클래시스 하위에 스칼라 템플릿 관련된 일부 클래스 파일이 있는데 그 해당 파일들을 보시는 명령어로 이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앞에 작업까지 해서 이제 플러그인이 적용된 상태로 그 webadmin.war 파일을 다시 생성을 해주고 원래 있던 위치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던 어드민 서버와 노드 매니저 그리고 이제 서버 인스턴스들을 이제 기동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우스 웹어드민에 한번 접속을 해보면 모니터링 메뉴에 이전에 없었던 JTMAX와 웹T 등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메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 이제 웹T를 클릭해 보면 웹T 커넥션 풀에 대한 설정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각 커넥션 풀 안에 개별 커넥션들에 대한 상태 정보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JTMAX를 클릭해 보면 JTMAX 모니터링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JTMAX 설정 정보들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소드별 처리 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TMAX의 웹T 연동 및 모니터링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소프트 오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MAX 외부 연동 중 TCP 게이트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TCP 게이트웨이 개요부터 TCP 게이트웨이 구성 요소, 연결 구조 및
펑션, 그리고 예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TCP 게이트웨이 개요입니다. TMAX의 TCP 게이트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TMAX 서버와 TMAX 서버가 아닌 리모트 노드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동작 구조는 리모트 노드에서 보내온 요청 메시지를 TCP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TPA-콜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리모트 노드로 전송하는 인바운드 방식이 있고, 반대로 TMAX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의 요청을 TCP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리모트 노드에게 보내고, 리모트 노드의 처리 결과를 다시 TCP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리턴해주는 아웃바운드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TCP 게이트웨이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TCP 게이트웨이 라이브러리는 실제 TCP 통신을 담당하는 모듈로서 소켓, 억셉트, 리드, 라이트 등 실제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부분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커스텀 C 파일은 시스템 콜 전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데이터 핸들링이나 TCP 게이트웨이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기능을 사용자가 코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MAX 컨피그에서는 TCP 게이트웨이를 등록하고 CLOPT 설정을 통해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MAX 컨피그를 살펴보면 TCP 게이트웨이는 서버절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버 타입을 커스텀 게이트웨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CLOPT에서 서버 모드인지 클라이언트 모드인지 그리고 기타 설정들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모드일 경우 소문자 R과 P 옵션으로 리모트 노드의 IP 포트를 정의해주게 되고, 서버 모드일 경우 대문자 P 옵션으로 리슨 포트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N 옵션으로 채널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CP 게이트웨이 연결 구조 및 펑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게이트웨이는 연결 방식에 따라 모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TCP 게이트웨이에서 리슨 포트를 설정하고 연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리모트 노드에서 연결을 해오는 서버 모드가 있고, 리모트 노드에서 연결을 기다리고 있고, TCP 게이트웨이가 기동하면서 연결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 서버 모드일 때의 흐름과 펑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게이트웨이는 초기화 작업 후에 리슨을 하며 기다리고, 리모트 노드에서 연결을 하면 억셉트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TMAX 서비스 호출 후에 응답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전송 후에 연결을 종료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콜 과정마다 사용자 커스터마이즈 펑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데이터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서버 모드일 때 시스템 콜 과정에 대해 트레이스 로그를 남긴 샘플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즉 리모트 노드의 커넥션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더 4바이트를 리드하고 이후 들어올 데이터 사이즈를 파악합니다. 다음 데이터 바디를 읽고 TMAX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데, 처리 결과를 18바이트를 한 번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바이트를 리드하면 상대방 연결이 끊긴 것으로 인지하고 연결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모드일 때 과정입니다. TCP 게이트웨이에서 리모트 쪽으로 연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억셉트 과정 대신 커넥트를 하는 것 외에 동작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커스터마이즈 펑션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일 때 시스템콜 트레이스 로그 샘플을 보면 소켓을 만들고 리모트 노드의 IP 포트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19바이트를 전송하고 헤더 4바이트를 리드 후에 전문 사이즈를 파악하고 바디 데이터 15바이트를 읽고 종료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해볼 예제는 서버 모드의 TCP 게이트웨이입니다. TMX 서버에 샘플 서비스와 TCP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 그 다음 리모트 노드 역할을 해줄 간단한 C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먼저 TMX 환경 파일이 있고 TCP GW를 만들기 위한 커스텀 파일과 리모트 노드 역할을 하는 R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리고 샘플 서비스인 SVR2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R 클라이언트가 리모트 노드가 이제 돼서 TCP 게이트웨이를 통해 투어퍼 서비스를 호출해보는 예제입니다. 참고로 TMX 온라인 매뉴얼에 TCP/IP 게이트웨이 가이드를 보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CP 게이트웨이 구성 시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TMX 환경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GW라는 이름으로 서버절에 작성을 해주고 서버 타입을 커스텀 게이트웨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CLOPT 설정해서 서버 모드이기 때문에 대문자 P 옵션으로 리스날 포트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샘플 서비스인 SVR2 서버 및 투어퍼 서비스까지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환경 파일이 작성이 되었으면 CFL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주고 서비스 테이블 생성을 위해 GST까지 해주면 됩니다. 다음 TCP 게이트웨이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TMX 홈 경로 밑에 TCP GW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예제에서 제공하는 custom C, custom.h 소스와 tcpgw.mk라는 make 파일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make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주게 되면 TMX 홈 경로 밑에 appbin이란 디렉토리에 tcpgw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리모트 노드에서 실제 호출하게 될 서비스인 투어퍼 서비스가 있는 SVR2 서버 프로그램까지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버 샘플 경로에서 컴파일 명령어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모트 노드 역할을 하게 될 R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생성해주면 됩니다. R 클라이언트.c 소스를 보면 타겟이 되는 TMX 서버 IP와 앞서 TCP GW, TCP 게이트웨이 CLOPT 옵션에서 설정한 5050 포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바디에서 호출하고자 하는 서비스명인 투어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까지 해주고 테스트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boot 명령어로 TMX를 기동해주면 TMX 주요 엔진들과 환경 파일에 등록된 TCP GW 서버와 SVR2 서버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TCP GW에서 이제 5050 포트를 리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R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ABCD라는 소문자 알파벳을 전송하면 TMX 서버단에 투어퍼 서비스가 호출되어 대문자 ABCD를 리턴해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m어드민에서 보면 서비스 카운트가 올라가 있고 서버 로그에서도 투어퍼 서비스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 클라이언트에서 처리 결과를 받은 후에 연결을 종료하게 돼서
TCP/GW에서는 연결이 끊어진 로그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TMAX의 TCP 게이트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 김수창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티맥스 트러블슈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맥스 트러블슈팅 과정에서는 4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트러블슈팅의 개요, 트러블슈팅을 위한 단계, 트러블슈팅의 플로우, 트러블슈팅의 티맥스 TP 에러, 트러블슈팅의 예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슈팅을 위한 단계에서는 현상 파악, 티맥스 시스템 구성 확인, 티맥스 환경 확인 및 분석, 각종 로그 확인, 관련 소스 분석, 장애 재현 및 테스트, 분석 취합 및 결과 도출, 결과 정리 및 문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 파악 단계입니다.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여 장애 상황에 대한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티맥스 시스템 구성 확인 단계입니다. 정확한 장애 상황의 파악을 위한 전체 구성을 확인합니다. DB, AP, 티맥스, 네트워크, OS 등으로 나누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유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티맥스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티맥스의 환경 확인 및 분석을 합니다. 서버의 CPU, 메모리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 파일을 확인하여 구성이나 설정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단의 티맥스 환경 변수를 확인하고 TM어드민 툴을 사용하여 운영상의 장애를 확인합니다. 현상 분석을 위해 각종 로그들을 확인합니다. 티맥스상에서 남기는 로그들을 확인하여 장애의 원인이 된 부분을 파악합니다. S로그를 통해 티맥스 시스템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T로그, XA 로그들을 통해 XA 트랜잭션 문제를 확인합니다. U로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상의 문제일 경우 관련 소스 분석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스 분석 및 디버그 로그의 추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CPU 증가의 경우 루핑, 메모리 증가의 경우 메모리 릭 현상이나 비정상 증료의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의 재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장비가 아닌 개발 장비에서 재현이 가능한 경우 테스트를 통해 보다 쉽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의 원인과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 과정까지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정리합니다. 다음 자료는 트러블슈팅 과정의 순서도입니다. 첫 번째는 티맥스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전체 서비스가 이상이 있으면 S로그를 확인하여 비정상인 경우 티맥스 엔진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진이 정상일 경우 TM어드민을 확인합니다. 티맥스의 특정 서비스에 이상이 있으면 TM어드민을 통해 각종 티맥스 정보를 취득합니다. 비정상일 경우 대체로 큐잉, 서버 날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TM어드민의 정보가 정상일 경우 U로그를 분석하여 AP 에러나 TP 에러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자주 발생하는 TP 에러 넘버에 대한 조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P 에러 넘버 2번입니다. CD라고 부르는 콜 디스크립터에 대한 에러입니다. TP A콜 시에 CD를 지정해주지 않거나 지정해준 CD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TP getReply 함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입니다. 조치로 TP A콜 시에 받은 CD 값을 확인해 봅니다. TP 에러 넘버 5번 TPE 리밋입니다. 이 에러는 시스템 자원 또는 TMAX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경 설정으로 되어 있는 값의 한계에 도달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max SA 콜, max CA 콜이라는 TP get reply 없이 TP A 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값을 넘어설 경우 발생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조치로 설정을 최대값인 1024로 설정하든지 이를 넘는 설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 파일 CFL 시 대문자 Z 옵션을 넣어서 CF를 해줍니다. TP 에러 넘버 6번입니다. 환경 파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명을 호출할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출한 서비스가 환경 파일에 존재하는지 환경 파일 및 TM 어드민을 통해 확인합니다. 환경 파일에 clhopt 절에 -x1을 추가하여 s로그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호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PL 넘버 13번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블록타임 값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서비스 지연 시간 및 큐잉 시간 증가로 인해 응답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발생합니다. 1차적인 조치법으로는 블록타임 값을 늘려야 합니다. 지연이 발생하는 서비스의 원인에 대해 분석 조치 또한 행해져야 합니다. 혹은 큐잉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서버 프로세스의 개수를 늘려주거나 CLH 큐 타이머 설정으로 큐에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걸어줍니다. TPL 넘버 26번, 27번입니다. 공통적으로 요청이 CLH 내부의 큐에서 대기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TP-EQ full은 요청된 서비스가 맥스 큐 카운트라는 개수 이상으로 큐에 적체될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TPQ 퍼지는 요청된 서비스가 CLH 큐 타임아웃이라는 시간 이상으로 큐에 적체될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에러는 높은 부하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1차적으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한 부분을 파악하여 조치합니다. 그 후에도 지연이 해소되지 않으면 프로세스 개수를 늘려주거나 맥스 큐 카운트 값을 늘려줍니다. 큐에 더욱 오래, 건수가 많이 대기해도 되는 업무이면 맥스 큐 카운트, CLHQ 타임아웃 값을 조정해줍니다. 트러블 슈핑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TM부트C 쉐어드 메모리가 오픈 에러로 인한 기동 실패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다운으로 쉐어드 메모리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IPCS-M 명령으로 TMX에서 사용하는 쉐어드 메모리 키 값을 알아서 IPC-RM 명령으로 모두 삭제해주고 재부팅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서버 기동 시 비정상 종료하면서 재기동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환경 설정에서 서비스를 삭제하고 APS 서비스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부트 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조치하기 위해 AP 바이너리 내에서 서비스를 삭제 후 제컨 파일에서 부트해야 합니다. 서버절의 AUSY 옵션으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현상은 서버 기동 시 TP-SVR init fail이라는 로고가 나오면서 서버 기동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non-Excel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TP-SVR init이라는 서버 기동 시 시작되는 API를 이용해 DB와 커넥션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러로 -1을 리턴한 경우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P-SVR init 내부에서 어떤 작업 도중 에러가 발생했는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확인해야 합니다. DB 연결 중 에러라면 SQL 플러스와 같은 DB 클라이언트로 실제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버의 메모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메모리 누수의 케이스며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잘 구현됐는지 확인합니다. clopt-m 옵션으로 서버가 설정된 크기보다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재기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 덤프 파일을 남기면서 서버가 비정상 종료되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소스 로직상 잘못 구현된 부분이 존재하여 어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됐을 경우 발생합니다. 코어 덤프 파일이 남는 경우 GDB, DBX와 같은 OS 분석 툴로 분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파일 명령어로 코어 파일의 정보를 습득합니다.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GDB를 실행합니다. 실행 후 간단하게 BT나 where 등의 명령어로 에러가 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3단계 TMX 트러블 슈팅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